이제 같이 살지 않는 부모 쪽도 있잖아요. 아이가 어느 쪽 한쪽에 살아야 되게 되니까 그러면 그 부부에서 그 부모랑은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되겠네요. 먼저 얘기하시죠. 그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아무튼 사이에 끼어 있도록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아이가 원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어느 빈도로 어느 길이만큼 그 상대와 만나고 싶은지에 대해서 충분히 좀 의사를 교환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루틴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안심시켜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생활이 너무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사를 하기도 하고 전학을 가야 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계속해서 일상이 이전처럼 유지가 될 것이고, 조금은 다른 방식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한테 조금 납득을 시키면서 이전 같이 살고 있지 않은 부모와 아주 다른 방식의 그러나 양질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그런 약속,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심리학에서 보면 아이들을 안정시키는데 제일 중요한 게 개인적인 통제감이거든요. 뭔가 본인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거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예측 가능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혼을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 월화수는 엄마랑 지내고 뭐 목금토는 뭐 나 아빠랑 지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하게 되면 부모는 책임을 지고 그 날짜는 꼭 만나야 하고 꼭 그 구조화된 그 생활을 지키는 게 좋고요. 그리고 불가피하게 한쪽 부모랑 조금 더 오래 시간을 보내게 되면 아마 훈육에 많은 부분들이 그 부모가 맡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이제 상대방 부모가 그걸 보상을 하기 위해서 선물을 많이 사주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고 그러면 한쪽 부모는 좋은 사람, 한쪽 부모는 나쁜 사람 이렇게 돼서 또 아이가 굉장히 안 좋은 관계를 이제 또 안 좋은 혼란스러운 심리를 가지게 될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도 조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해서 뭐 말도 섞기 싫을 수도 있겠지만 아이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조율이 돼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말도 섞기 싫고 정말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래서 이혼하고 나서도 이혼한 부부끼리 또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방식의 가족 치료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든 것들을 전문가가 중간에서 좀 중재해주고 룰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요즘 부부들 바쁘시고 힘들어서 점점 더 본인이 원래 하시던 일들을 다른 곳에 맡기고 있잖아요. 요새 청소는 로봇 청소기가 돌고 있고 또 설거지는 식기세척기가 하고 있잖아요. 많은 것들 맡기시고 또 가사 도우미도 많이 쓰시는데 꼭 자기 아이의 양육에서 중요한 심리를 다루는 거는 직접 다 해결하시려고 하는 거. 이게 과연 옳은 태도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좋네요. 그러니까 그 많은 맞벌이, 제가 아까 학부 수업할 때도 이 얘기 잠깐 했었는데, 많은 맞벌이 부부들이 혹은 이제 맞벌이 하시는 엄마들이 아이한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직장을 그만두고 애를 키웠으면 이 문제가 안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그때 직장을 그만두고 애랑 같이 있었으면 애가 그 문제가 안 생겼을까? 그거는 아닌 거거든요. 더 싫어했을 수도 그러니까 본인의 통찰이 일단 우선이고, 그러니까 본인 마음 건강을 조금 정리를 많이 하셔야 될 거고, 그 과정에서 아이랑 조금 더 많은 큰 성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히 이혼할 때 하더라도 그 둘 간의 새로운 관계 설정, 아이를 위한다면 그 조금 더 생산적인 관계 설정은 정말로 필요한 것 같아요. 뭐 계속 부부의 세계 얘기를 할까요? 저는 마지막 장면에 그 이태호가 차에 뛰어들려고 자살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아이 앞에서 하려고 하는 장면이 이 드라마 중에서 가장 화가 나는 부분이었어요. 어떠셨어요? 백미죠, 백미. 정말 그렇게까지 아이를 정서적인 학대를 해야 될까? 근데 정말 그 모든 순간순간이 정말 그 아이한테는 최악의 경험이었는데, 그 마지막에 그 김희애가 아이한테 동의도 구하지 않고 식사 장면을 갑자기 간다던가, 아니면은 김희애가 다시 이사를 와서 그 지역으로 다시 돌아온다던가. 왜냐면 그 지역은 아이한테는 최악의 경험이 연합되어 있는, 학습되어 있는 정말 최악의 공간인데, 그걸 다시 애한테 이렇게 강요를 하게 되는 거는 이전에 나빴던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거일 수도 있고, 다른 하나로는 아이한테 다시 잘 지낼 수도 있나, 이런 판타지를 부여함으로써 이 아이의 성장을 자꾸 지연하는 결과가 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서 아이는 뭐 어두컨이 있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그 앞에서 자살 제스처를 취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정말로 아이한테는 너무나 큰 악영향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많은 분들이 그 상황에서 준영이가 갑자기
뿅 하고 이제 큰 일을 벌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 충분히 납득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